이번 시간 이어서 재무설계 원론 관련돼서 CFP 사례형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론 과목은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전체 9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 문제풀이는 각각 유형별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재무설계 원론의 기본 로직 이해하자 관련돼서 우리 목적자금 설계와 관련돼서 이 필요자금 마련 저축에 기본적인 로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TVM에서 배운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을 계산하는 건데, 부족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필요자금에서 준비자금을 차감하면 부족자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필준부 먼저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부족자금까지 오는 이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을 산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현재 물가 기준의 필요자금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요. 현재 기준의 물가자금을 필요자금, 그러니까 PV 값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N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다만 모든 게 미래로 간다고 물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해당 상승률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우리 FV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은 현재 시점에 필요자금을 주었는지 혹은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이 주어졌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기준, 현재 물가 기준의 필요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될 필요 있겠다라는 점 보시면 되네요. 다음은 2단계로 가면 뭐가 있냐면 미래 시점의 준비자금. 준비자금이라고 하는 건 전체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이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시금 평가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액저축. 매년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을 정액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통해서 준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증액저축. 저축 적립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액해서 저축하는 것을 증액저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시금 평가액은 목돈이 PV 값으로 들어오고요. 이것을 뭐로 계산하시면 돼요? FV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돈을 PV 값에 기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축 기간을 N값,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적용해서 우리 FV를 계산하게 되면 미래 시점에 준비 자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액저축 평가액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정액저축.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거기 때문에 일단 PMT 개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뭘 계산하시면 돼요? FV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MT가 FV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액저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초에 저축하면 B 모드가 되겠고, 그다음 매년 말에 하면 E 모드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축을 매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PMT, 매월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기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N값이 기록돼야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12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 적용할 때 I 값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율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나누기 12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율 전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PMT 매월 저축하는데 수익률이 연복리로 주어진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복리 6%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율 전환한 값이 우리 I 값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나누기 12가 들어가는 것은 월복리로 수익률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때 월복리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나누기 12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6% 월복리도 줬다라고 하면 6 나누기 12i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복리 6%를 줬다라고 하면 이율전환 하면 되겠죠. 100-PV, 그다음에 106 FV, 그다음에 12N, 그다음에 IY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486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I 값에다가 0.4868i 입력해서 우리가 FV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저축은 어떻게 된다? PMT가 바로 FV로 갈 수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매월 저축하던, 매년 저축하던, 기시던, 기말이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증액저축 평가에 관련돼서 자, 증액저축은 로직이 어떻게 되냐? 자, PMT 한번 왔다가요. 자, 그 다음에 PV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FV로 오는 이 로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두 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n, 두 번째 n, 그 다음에 i 값도 두 가지가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적립기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적립기간. 자, 두 번째 n 값의 경우는 투자기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립기간과 투자기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n값과 두 번째 n값은 동일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투자기간과 적립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때는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20년 동안 이제 저축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에 특정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었을 때, 자, 나는 10년 동안만 적립하고, 자, 10년 이후에는 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10년 동안만 증액저축할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PMT에서 PV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증액저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I 값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증액저축을 하면 뭘 사용해야 되죠? KU를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KU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한번 왔다가 다시 미래로 보내는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증액저축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 값에는 뭐가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는 투자 수익률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시, 기말에 따라서 계산하는 산식이 다르죠. 그래서 기시다라고 하면 비모드로 계산해서 PV 거쳐서 FV로 가면 되는데, 자, 만약에 기말 모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점 증액률을 반영해서 한번 할인해 줘야 된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 화폐의 시간 가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증액저축과 관련돼서도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n값과 두 번째 n값을 달리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i값에는 K율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 수익률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증액저축은 PMT 값이 PV를 거쳐서 FV로 가야지, 자, PMT가 바로 FV로 가는 로직은 증액저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 2단계를 보시면 자, 미래 시점의 필요자금 계산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시점의 준비자금을 계산해서 자, 최종적으로는 미래 시점의 부족자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의 필요자금에서 미래 시점 준비자금 빼면 미래 시점 부족자금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저축은 언제 할 거냐면 자, 4단계 현재 저축할 거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을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는 자, 미래 시점의 부족자금을 자, 투자기간과 투자 수익률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이 의미하는 바는요. 자, 현재 자, 해당 자금만큼, 이 부족자금만큼의 자, 내가 어떠한 목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목돈을 가지고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반영해서 미래로 보냈을 경우에는 미래 시점의 부족자금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 시점의 부족자금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현재 시점에 부족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는 뭘 계산할 거냐면, 자, PV 값을 넣은 다음에 PMT 하는 이러한 저축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액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 파트에서 바로 배울 텐데요.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방식 계산하기. 그래서 이전 시간에 뭘 계산한 거냐면 4단계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을 계산해서 자, 이제는 저축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저축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저축하는 친구도 있고, 자, 그다음에 매년 증액저축하는 친구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전 단계에서 한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금을 산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액저축, 매월 정액저축, 증액저축 관련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로직이 어떻게 돼요? 자, PV가 이제 PMT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부족 자금을 PV로 놓고요. 자, N값과 그 다음에 수익률 적용해서 페이먼트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저축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년 정액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반영해서 PMT B 모드 또는 PMT E 모드의 저축액을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월 정액저축의 경우는 자, 저축을 월로 하기 때문에 자, 이때도 기간을 월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곱하기 12를 통해서 월로 전환해야 되고요. 자, I 값은 뭘 해야 돼요? 우리 이율 전환이라는 걸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증액저축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증액저축은 일단 I 값이 뭐로 바뀌어요? K율로 전환된다라는 점. 자, K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투자 마이너스 증액. 그 다음에 나누기 1점 증액. 이건 뭐 우리 TVM에서 다 배웠죠. 자, 이렇게 반영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시일 때는 그냥 두면 되는데, 자, 기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점 증액률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다? 자, 현재 시점 부족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액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매월 증액저축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증액저축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루어진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증액저축. 자, 증액저축과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증액저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행위 한 가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증액저축을 통해서 미래의 어떠한 목적 자금, 즉 목돈을 마련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 것은 매년 초 증액저축 관련돼서 필요자금 마련. 자, 필요자금 마련은 일단 PV 값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 부족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매년 초 증액저축. 현재 시점에 부족자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10년 동안 매년 초 물가상승률만큼 저축 적립액을 증액해서 저축한다면 자, 매년 초 저축액은 얼마인가요? 투자 수익률 6%, 연복리, 물가는 4%를 가정한다. 자, 그러면 부족자금 PV에 넣고요.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수익률은 K율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MT 값 계산했더니 이만큼 증액저축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기말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말일 때는 뒷부분에 가면 매년 말 증액저축은 우리 PMT 값에다가 뭐가 반영돼요? 자, 증액률이 한 번 더 반영돼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재무계산기에서 우리 페이먼트 모드를 이 모드, 기말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액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이 저축액을 거꾸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매년 초에 자, 10,878,000원을 10년 동안 매년 4%씩 증액저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평가액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PMT B모드에다가 10,878,000원 입력한 다음에 자, K율 입력하고 그 다음에 10N 그 다음에 PV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억 원이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뭘 해야 돼요? 미래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1.06의 투자 수익률에 몇 승, 10년 뒤니까 10승 해서 미래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 미래 시점에 평가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878,000원을 자, PMT B모드에 놓고요. 자, 10N, 그 다음에 K율 적용했더니 자, PV 값까지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자, 증액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액 계산하는 것을 거꾸로 되돌리게 되면 평가액 계산하는 로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PV까지 계산하면 현재 시점의 평가액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10년 뒤에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두 번째 I 값은 투자 수익률이 반영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 반영돼서 FV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년 말 자, 증액저축 관련돼서는 자, 일단은 우리 PMT 계산할 때 한 번 곱해줬는데 우리 평가액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 번 할인해줬죠? 자, 할인해주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 해당 값을 할인해요. 1.04로 할인하게 되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K율 적용해서 10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PV 값이 1억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수익률 반영해서 미래까지 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매년 말 증액저축 보시면
자, 매년만 하나하나 531,000원을 10년 동안 매년 물가상수익만큼 증액저축한다면 10년 뒤 확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PMT 값에다가 이 증액률을 할인해주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자, 기말급 증액저축을 거꾸로 돌려서 평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때 곱해줬던 것을 다시 할인해 줌으로써 자, 계산 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PV까지 왔다가 다시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 반영해서 미래로 보내게 되면 10년 뒤 평가액은 179,084,000원으로 계산이 마무리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로직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뭘 숙지하셔야 되냐면 자, 목적자금 관련돼서는 필요자금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자금을 찾은 다음에 이 둘을 차감해서 부족자금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한다?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필요자금은 현재에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자, 미래로 보내야 되겠고 자, 준비자금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 미래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차감해서 미래 시점에 부족자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부족자금을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으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으로 전환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저축액을 계산하는 로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은 자, 미래 시점의 부족자금을 FV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PMT 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로직이 적용되는 것은 정액저축에는 적용이 돼요. 하지만 증액저축은 반드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현재 시점에 부족자금을 할인한 다음에 자, PV, PMT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증액저축을 계산하는데 FV를 놓고 여러분들 PMT를 계산하게 되면 정답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러분들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한 가지 가정이 더 있지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미래 시점의 부족자금을 계산해서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우리 저축액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